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경제 강국 15곳을 소개할 거예요. 글로벌 경제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 다음 10년 동안 누가 선두를 달릴까요? 지금, 부는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일까요? 미국과 같은 경제 대국이 어떻게 그들의 우위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리스트에서 다음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왜 가장 높은 1인당 소득을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기대해 주세요. 이 리스트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몰라요. 1. 미국.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여겨집니다. 경제적 힘으로 따지면 미국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죠. 2023년 현재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약 26조 9천억 달러로 세계 경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 헬스케어, 금융, 제조업, 에너지와 같은 주요 분야가 미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으며 여전히 상당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따라잡고 있다는 말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몇 발 앞서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강력한 기업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 기업 중 9개가 미국 기업이며 상위 20개 기업 중 17개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집중은 미국을 경제적 최상위에 굳건히 자리 잡게 합니다. 미국 가정의 부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가정의 총 자산은 사상 최고인 154조 3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부의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가장 부유한 1%가 약 3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50%는 겨우 2.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격차가 커지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재정적 힘 외에도 미국은 천연 자원이 풍부합니다. 석유, 가스, 석탄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이며 재생 가능 에너지 부문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농업 생산에서도 세계적인 리더로 옥수수, 대두, 밀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막대한 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부의 불평등과 같은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격차는 최근 몇십 년 동안 확대되었고 이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2. 중국. 중국의 부의 성장 속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때 농업사회였던 중국은 지금은 세계적인 제조 및 기술 강국으로 변모하여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2021년 맥킨지앤컴퍼니는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여 총 국가 부에서 120조 달러에 도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90조 달러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부의 폭발은 주로 부동산에서 비롯되며 이는 중국 가정의 자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성장하는 중산층이 이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의 분배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2022년 크레딧 스위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구의 상위 1%가 국가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농도는 많은 다른 주요 경제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중국의 지니 계수는 약 0.46으로 이는 상당한 불평등을 나타냅니다. 중국은 또한 세계의 억만장자 허브로 떠올랐습니다. 2023년 포브스 억만장자 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에는 900명 이상의 억만장자가 있으며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주목할 만한 이름으로는 종산산, 마화텅, 잭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같은 거대 기업을 겨냥한 정부의 규제 단속은 부의 지형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중산층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글로벌 무역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 과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중국은 고령화 문제로 인해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으며 에버그란데와 같은 개발업체는 부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기술 관련 지정학적 긴장은 반도체와 같은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게요. 3. 일본. 일본은 오랫동안 세계 경제의 강자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특히 그렇죠. 일본은 가장 큰 해양 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어업 제품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부는 단순히 천연 자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불교와 사무라이의 규율과 같은 풍부한 전통은 지혜와 근면에 중점을 둔 사회를 형성하여 일본의 성공을 이끌어왔습니다. 2023년 현재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명목 GDP를 기록하고 있으며 GDP는 약 4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자동차, 전자, 로봇공학과 같은 주요 산업이 일본 경제를 지배하고 있으며 재생가능 에너지와 디지털 기술에서도 선두주자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GDP 성장률은 지난 몇십 년간 둔화되었습니다.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일본은 급속한 성장을 경험했지만 90년대 이후로는 연간 성장률이 반 퍼센트에서 2% 사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디플레이션, 자산 버블, 그리고 고령화 인구 때문입니다. 느린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가부는 2022년에 25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쿄 증권 거래소는 2023년에 시가총액이 6조 2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도요타와 소니와 같은 상징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일본의 글로벌 경제적 영향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한 상당한 개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일본에는 360만 명 이상의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국가들에 비해 소득 불평등이 낮습니다. 많은 대기업 근로자들은 평생 고용과 안정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령화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의 30%의 시민이 65세 이상입니다. 이는 연금과 의료 서비스에 압박을 가합니다. 일본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공부채 대 GDP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260%를 넘습니다. 대부분은 국내에서 소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글로벌 채권국으로 남아 있으며 상당한 외환 보유고와 해외에 있는 수조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부는 국내 부채의 위험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일본의 재정 대국으로서의 입지를 지탱합니다. 4. 영국. 영국은 왕족과 우아함의 역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오랫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강대국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영국 제국이 전성기를 누릴 때 세계를 휘어잡으며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 되었죠. 하지만 오늘날은 어떤가요? 현대에서 영국의 부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영국의 재정 환경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총국가 부입니다. 국가의 부는 금융자산, 부동산, 그리고 다양한 보유 자산을 포함하여 경제의 약 7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부는 매우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1%의 인구가 국가 총소득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증가하는 부의 불평등은 우려되는 주제입니다. 영국이 여전히 중요한 글로벌 플레이어인 반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더 넓은 경제적 발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영국의 자산관리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4.8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소비자 수요 증가와 금융기관들이 변화하는 규제에 적응하면서 이루어진 성장입니다. 하지만 더 넓은 경제를 살펴보면 상황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영국의 국내 총생산은 2024년에 단지 0.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3년에 두 분기 연속 경제가 축소되면서 영국이 경미한 불황에 빠진 이후의 결과입니다. 현재 영국 경제의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국이 예전의 경제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도전이 더 깊은 문제의 징후일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5. 독일. 독일은 오랫동안 산업 강국과 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늘날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이자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독일의 국내 총생산은 약 4조 5천억 달러에 달하며 세계 경제 강국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제력은 자동차, 기계, 화학, 제약, 금융 서비스와 같은 산업 부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주요 브랜드들은 자동차 생산에서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수출국인 독일의 주요 수출품은 기계, 화학 제품, 차량이며 주요 무역 파트너는 유럽연합과 미국입니다. 독일은 또한 상당한 개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크레딧 스위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개인 재산은 15조 달러를 초과합니다. 하지만 부의 분배는 불균형하며 상위 10%의 인구가 국가부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평균 가정 재산은 약 21만 4천 달러였습니다. 독일의 주택 소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주요 도시에서의 부동산 가치 상승은 전반적인 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도전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강력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 보유고는 300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지난 10년간의 균형 예산 정책과 건강관리 및 연금과 같은 강력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시민들의 재정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생산성 성장 둔화, 고령화 인구, 특히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독일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프라와 재정적 장애물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산업력과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강국으로 남아 있으며 대규모로 무역과 금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축 프랑스. 프랑스는 로맨틱한 매력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오랫동안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나폴레옹 제국에서 현대의 영향력까지 프랑스는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나라는 어떻게 번창하고 있을까요? 2023년 현재 프랑스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경제로 국내 총생산은 약 3조 6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유럽에서 독일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경제이며 구매력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여 제조업, 사치품, 농업,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항공우주 산업의 에어버스, 사치품의 LVMH와 샤넬, 제약 및 자동차 분야의 주요 기업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파리는 주요 금융 중심지로 남아 있습니다. 2023년 현재 프랑스에는 250만 명 이상의 백만장자가 있으며 버나드 아르노와 같은 억만장자들은 특히 사치품 및 소매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부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은 여전히 도전 과제입니다. 프랑스의 강력한 사회 안전망, 즉 보편적 건강 관리와 연금은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공부문은 프랑스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건강관리 시스템 중 하나로 여겨지는 프랑스의 건강관리 시스템은 전반적인 경제 생산성에 기여합니다. 고속철도와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공공인프라는 프랑스 전기 공급의 70%를 담당하며 경제 효율성을 더욱 높입니다. 2023년 현재 프랑스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있어 유럽의 주요 목적지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이는 유리한 규제 환경과 숙련된 노동력 덕분입니다. 프랑스는 토탈에너지, BNP 파리바, 사노피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으며 루이비통과 같은 사치 브랜드는 글로벌 트렌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코비드-19 팬데믹과 같은 도전을 통해 혁신과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지원하며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농업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큰 생산국으로 특히 와인과 치즈 분야에서 보르도와 샴페인 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관광은 또 다른 주요 기여 요소입니다. 팬데믹 이전 프랑스는 매년 9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하며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와 같은 명소에 매료되었습니다. 사치품 시장에서도 LVMH와 에르메스와 같은 기업들이 지배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패션과 문화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력한 글로벌 투자와 특히 아프리카와의 역사적 유대 덕분에 프랑스는 풍부한 과거와 현대 경제력을 결합하여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7두 호주.
호주는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이자 고립된 섬 대륙입니다. 육지 면적이 770만 제곱킬로미터로 여섯 번째로 큰 나라지만 인구는 2,570만 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인구 밀도를 제공합니다. 호주의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낮은 실업률, 통제된 인플레이션, 감소된 공공부채,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호주의 경제 가치는 1조 688억 달러로 1인당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주의 부의 상당 부분은 천연 자원에서 나옵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석탄, 철광석, 액화천연가스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이는 GDP와 정부 수익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업산업은 개인과 국가의 부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광업 외에도 호주의 부동산 시장은 시드니와 멜버른과 같은 도시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호주인들이 부를 쌓는 인기 있는 방법이며 수십 년에 걸쳐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상승하여 주택 소유자와 투자자에게 큰 이익을 안겼습니다. 성인 1인당 부와 관련하여 호주는 꾸준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글로벌 부 보고서는 호주의 성인 평균 부가 높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는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와 높은 주택 소유율에 의해 주도됩니다. 2022 년 평균 가정 재산은 400만 달러를 넘으며 이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호주의 경제는 2023년에 명목 GDP 기준으로 세계에서 13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GDP는 약 2조 호주 달러, 즉 약 1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부의 분배는 강력한 사회복지 시스템 덕분에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호주는 특히 중국과의 글로벌 무역에서 이점을 누리고 있지만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 증가와 원주민 호주인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과 같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인구, 원자재 의존, 기후 변화는 호주 경제의 미래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인도, 많은 사람들은 인도를 가난과 제한된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질문은 이러한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인 인도는 사실 자원, 문화, 경제력에서 풍부한 나라입니다. 인도가 현재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경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나라의 경제 가치는 거의 4조 달러에 달하며 많은 선진국을 초월합니다. 이 나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부의 분배는 여전히 매우 불균형합니다. 인구의 상위 10%가 국가 소득의 무려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인구는 약 14억 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숫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2060년까지는 16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도의 경제적 및 문화적 영향력이 계속 성장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인도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여행자들에게 가장 저렴한 목적지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관광 매력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 설명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인도가 점점 더 산업화됨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 내에 세계의 주요 강국들을 초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경제 대국이 자국민들 사이에서 부를 더 잘 분배할 수 있을까요? 9. 브라질. 세계 강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간과되는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나라죠. 브라질이 단순히 가장 큰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일 뿐만 아니라 면적 기준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나라인 것을 알고 계셨나요? 85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이 거대한 영토는 2억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땅에는 귀중한 자원과 비옥한 토양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식량 생산국이며 미국에 이어 2번째입니다. 농업 생산물로 세계를 먹여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 산업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브라질은 고급 기술 제조업의 선두주자로 항공기에서 자동차까지 최첨단 조립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것이 경제에 어떻게 연결될까요?
가장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브라질의 경제는 약 2조 268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러한 경제 활동 수준으로 인해 브라질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라틴 강국이 아닌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부와 자원이 세계 무대에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나라를 탐험해 봅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개인 및 국가 부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3년 구매력 평가를 조정한 1인당 GDP는 약 14만 달러에 달하며 카타르 및 룩셈부르크와 함께 세계 상위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제 성공은 강력한 금융 서비스, 제조업 및 무역 부문에 의해 주도됩니다. 2023년 현재 GDP는 약 467억 달러이며 인구는 단지 560만 명에 불과합니다. 싱가포르의 1인당 경제 생산량은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러나 부의 불평등도 존재합니다. 2023년 크레딧 스위스 글로벌 부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평균부는 약 8만 6천 달러이며 평균부는 상당히 높은 36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러한 격차는 많은 시민들이 잘 살고 있지만 부의 상당 부분이 가장 부유한 개인들에 의해 소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나라는 33만 명의 백만장자와 26명의 억만장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는 왜 부유한 사람들에게 매력적일까요? 그 이유는 낮은 세금, 기업 친화적인 환경, 그리고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에 있습니다. 금융 부문은 싱가포르 GDP의 약 13%를 차지하며 2022년까지 관리 자산이 4조 달러에 달합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다국적 기업, 투자은행, 헤지펀드를 유치하는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전략적 위치는 주요 글로벌 해상 운송 경로와 함께 부를 증가시킵니다. 싱가포르 항구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 중 하나로 무역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무역은 GDP의 300%를 차지합니다. 이 나라는 고급 기술 제품, 제약, 전자제품의 주요 수출국으로 무역 흑자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의해 더욱 지원받고 있으며 2023년에는 1조 6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 낮은 법인세, 그리고 자본이득세가 없는 점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최고의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두 개의 국부펀드인 테마섹 홀딩스와 싱가포르 투자청은 수백억 달러의 글로벌 투자를 관리하여 싱가포르의 미래 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리렐라 노르웨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천연 자원 덕분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세기 60년대 북해에서 석유가 발견된 이후 노르웨이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스칸디나비아 국가가 어떻게 석유 매장량을 막대한 부로 바꿨을까요? 현재 석유 산업은 노르웨이 경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맞습니다. 노르웨이의 국내 총생산의 약 20%가 석유와 가스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많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과는 달리 노르웨이는 이러한 수입에 의존하여 단기 성장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러한 수익을 오일 펀드로 알려진 정부 연금 기금에 적립했습니다. 이 오일 펀드는 1조 400억 달러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 펀드입니다. 노르웨이는 이 기금을 오늘날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는 단지 석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의 부는 수력 발전, 어업, 해운, 그리고 첨단 기술 등 다양한 경제 기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노르웨이의 국내 전력의 98%가 수력 발전에서 나옵니다. 이는 석유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성공은 단순히 달러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2022년 현재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08천 달러를 초과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중위 소득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노르웨이의 부분배는 매우 공정합니다. 강력한 사회 정책과 튼튼한 복지국가 덕분에 소득 불평등은 억제되고 있습니다. 높은 노조 가입률과 단체 협상은 많은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보편적 건강 관리와 무료 교육과 같은 최고 수준의 공공 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제공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강한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노르웨이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석유 때문인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자원 관리와 사회 정책의 스마트한 조합 때문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7위,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깊은 문화적 뿌리로 유명한 나라로 현대 세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많은 언어의 발상지인 이탈리아는 글로벌 문화의 요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부터 베니스와 피렌체의 르네상스 도시까지 이탈리아의 역사적인 명소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2023년에는 이탈리아가 5번째로 많이 방문된 나라로 5,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영향력은 문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이탈리아는 아메리카와의 무역의 주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이탈리아는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2번째로 큰 제조 경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경제로 세계은행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경제 가치는 286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이탈리아의 풍부한 역사는 국가의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는 이후 르네상스의 발상지로 예술, 건축, 철학의 세계적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향은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도시와 문화유산에서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음식 또한 이탈리아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지역적 다양성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요리는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피자, 파스타, 젤라토, 에스프레소와 같은 요리는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또한 세계 최고의 와인 생산국 중 하나로 키안티와 프로세코와 같은 품종으로 유명하며 전통적인 방법으로 올리브 오일을 생산하는 주요 국가입니다. 이탈리아의 패션 산업도 전설적이며 밀라노는 세계 패션 수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찌, 프라다, 베르사체와 같은 브랜드는 사치의 대명사이며 이탈리아의 가죽 제품, 보석, 자동차, 디자인,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등에 대한 탁월함은 이 나라를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는 라벨은 패션, 가구, 음식과 같은 분야에서 품질과 장인 정신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족 소유의 기업과 중소기업은 이탈리아 경제의 중추를 이루며 산업 성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가장 큰 경제는 아닐지라도 그 진정한 부는 문화유산, 장인 정신, 그리고 지속적인 글로벌 영향력에 있습니다. 입삼두 카타르. 카타르는 이 작은 나라가 막대한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량 덕분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카타르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4조 입방미터에 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연관 가스전인 북부 광구를 공유하고 있는 카타르는 액화 천연가스의 최대 수출국으로 세계가 청정에너지로 나아가면서 수요가 높습니다. 카타르의 석유 매장량은 이웃 걸프 국가들에 비해 적지만 여전히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석유와 가스로 인한 수익은 카타르가 자산이 450억 달러를 초과하는 국부펀드인 카타르 투자청을 설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카타르는 주요 기업인 바클레이스, 폭스바겐, 헤롯과 같은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며 글로벌 투자를 다각화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에너지 가격이 변동할 때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2023년 현재 카타르의 인구는 약 290만 명이며 그중 약 30만 명이 카타르 시민입니다. 이 작은 인구 규모는 카타르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GDP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는 8만 달러를 초과합니다. 하지만 이 부는 대부분 원주민 카타르 국민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출신의 대규모 외국인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카타르는 인프라, 관광, 금융과 같은 분야에 투자하여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년 FIFA 월드컵은 새로운 경기장, 도로, 공항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촉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석유와 가스가 카타르 GDP의 50% 이상과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또한 강력한 국제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불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 미국 군사 기지를 유치하고 지역 분쟁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타르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과 이웃 국가들과의 지역적 긴장으로 인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미래의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카타르의 부는 부인할 수 없지만 장기적인 안정성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고 다각화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14. 룩셈부르크. 2023년 룩셈부르크가 유럽연합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125만 달러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적인 부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대부분은 번창하는 금융 부문에서 비롯됩니다. 룩셈부르크는 단순한 금융 중심지가 아니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투자 펀드 허브입니다. 이 성공의 이유 중 하나는 룩셈부르크의 매력적인 세금 정책과 정치적 안정성 덕분입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이 나라는 글로벌 금융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룩셈부르크는 단순히 은행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또한 건전한 재정 관리로 혜택을 보고 있으며 낮은 공공부채와 예산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안정성을 더욱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합니다. 금융 부문이 주도하고 있지만 룩셈부르크는 정보기술, 제조업, 물류와 같은 분야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와 디지털 혁신을 향한 강력한 추진력 덕분에 이 나라는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삶이 꽤 좋습니다. 이 나라는 높은 중위소득, 우수한 삶의 질, 그리고 시민들의 번영에 기여하는 강력한 복지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유럽연합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주요 EU 기관들이 위치한 룩셈부르크는 유럽과의 정치적 통합이 강력하여 경제적 힘과 글로벌 매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룩셈부르크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15. 스위스. 스위스는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작은 나라가 경제 강국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림 같은 풍경 외에도 스위스의 부는 여러 요인, 즉 번창하는 금융 부문,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매우 다양하고 생산적인 경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 번영 측면에서 스위스의 국내 총생산은 현재 96만 달러를 초과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을 이끄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스위스의 은행 부문은 세계의 오프쇼어 자산의 25%를 관리합니다. 즉, 전 세계 오프쇼어 자산의 4분의 1이 스위스 금융기관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스위스를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위스는 제약, 고정밀 기기, 기계 등 여러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입니다. 이러한 산업은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이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낮은 법인세,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 그리고 고학력 인력은 스위스를 대기업의 완벽한 허브로 만듭니다. 상당한 백만장자 집중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시민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사회 안전망이 강력하며 실업률은 낮고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안정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이 콘텐츠를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